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강의하고 있는 정지용입니다. 지금 이번에 치러진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의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40문제 출제가 됐고요. 출제가 됐는데 보통 문제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앞부분에다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번에는 좀 뒤에 좀 섞어서 냈어요. 이건 A형 기준으로 했을 때 B형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섞어서 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출제자들은 보통 이제 서식 문제,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확인 설명서 서식 문제는 실무 쪽으로 보고 내기도 합니다. 실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기도 하는 거죠.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30문제 출제가 됐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여기 2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이게 2문제 이게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는 7문제 나왔는데 올해 좀 비중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럼 중개 실무 파트도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만 나왔어요. 명의신탁,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다음에 경매와 대리, 전자계약도 안 나오고 또 뭐 타감원 문제 안 나오고 이번에는 민법, 공법 타감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장사법이나 분묘기지권이나 이쪽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주로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고 이제 문제 비중은 이렇습니다. 30문제, 5문제인데 출제자는 이런 것도 중개 실무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 출제자가 생각하는 건 아마 이럴 거예요. 28, 그 다음에 5, 7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고 그 다음에 긍정형으로 물어본 거, 뭐 옳은 걸 찾아라, 뭐 옳은 걸 다 골라라 이런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시험은 약간 난이도가 높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틀린 걸 찾아라는 문제가 적어요. 옳은 걸 찾으러 오면은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문제는 보통 10문제 정도 나왔는데 올해 12문제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난이도는 최근 10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첫 번째 1이나 2 정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최근 5년도로 본다면 가장 어려운 정도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기출문제와 비슷하게 내는 지문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봤던 지문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건 아니고요.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익숙한 지문이 아니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 시험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죠. 제가 아직 거기까지 통계를 못 냈습니다만 기출 비중도 해마다 한 70%, 80% 정도 되거든요. 기출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던 지문들이.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정도는 비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박스 문제도 많고 또 긍정형 질문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난이도 상중하가 보통 난이도 합금 정도 문제가 한 20문제는 됐었거든요. 과거에. 여기서 중이 한 15개 정도 되고 상급이 한 5문제 정도 되고 이 정도인데 이번에는 난이도 하급이 한 10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급 이상이 되는 것이 중하가 30문제 정도 된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적어도 4문제 이상, 4문제, 5문제 이상 위로 다 상향 조정된 거죠.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막 확 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론과 기출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출에서 거의 다 그대로 출제되니까요. 올해 나온 것도 거의 다 출제된 지문이었고 새로 신설된 내용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간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 실무 실전에 가보시면 이쪽의 문제가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문제 지문도 좀 길고 좀 체감 난이도가 더 높으니까 실제 나중에 준비하실 때는 뒷부분의 내용은 또 기출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기출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과목이 전체 이제 양적으로 본다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약 50% 정도 돼요. 공부량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뒷부분이 약 50% 정도 또 비중을 차지해요. 양적으로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는 이쪽을 열심히 좀 하시고 뒷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은 결국 우리가 85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득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30문제, 5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27개에서 28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엄청 열심히 했을 때 이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85점 이상 맞으려면 6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틀리면 안 된다는 건데, 뒷부분이 이제 10문제에서 3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10문제에서 반타작도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그러니 고득점을 위해서는 여전히 뒷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앞에도 잘해야 됩니다만 뒷부분에도 신경은 분명히 써야 된다. 그래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전체 평은 전체 난이도는 평균보다 높습니다. 높으나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라서 아무래도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뿐, 다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21년 32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한 해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